미국의 국채의 시대는 끝났다. 금과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다. 얘기했죠, 형님들. 전부 다 이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코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1타 쌍피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뭡니까, 형님들? 예, 미국채. 그리고 연준도 날려버리는 거죠, 형님들. 제거.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제거. 그리고 화폐 발행권. 이거 다 가져오는 거죠. 예, 화폐 발행권, 미국채.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문제점을 갖다 다 날리고, 여기 플러스 뭡니까? 중국 제거까지. 중자본의 코인 투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자산 중심의 글로벌 통화 질서가 막을 내리고 있다. 그는 금과 비트코인이 새로운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거죠, 형님들.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 주식과 국채를 매도를 하고 버티기죠, 형님들.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미 국채 던지고 달러 던지고 어떻게 되는데? 금 아니면 비트코인 둘 중 하나 사야죠. 그렇게 되면 이어 트럼프가 관세를 완화하더라도 전 세계 정부는 그의 말을 다시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형님들. 이 부분 있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니까 대체안이 뭐가 있어요, 형님들? 금하고 비트코인.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로 남겠지만 각국은 금을 보유하기 위해 무역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금 아니면 비트코인. 이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로 치솟는데 필요한 슈퍼 바주카가 될 거다. 슈퍼 바주카포가 될 거다. 100만 달러가 형님들 누나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거의 트럼프 임기 내에 있을 거다 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8년 정도. 그리고 트럼프가 임기를 3번 연임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4년 더 가더라도 코인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건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나스닥 상관관계에 벗어났다. 당연히 벗어날 수밖에 없죠. 왜? 주식돈도 최종적으로 뭐야, 형님들? STO 증권화 토큰 돼갖고 결국은 다 토큰으로 가게끔 돼 있어. 그리고 시진핑이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서 중국을 바꿀 리가 없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보내는 슈퍼 바주카보다 뭡니까, 형님들? 버틴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버틴다는 겁니다. 버티면 뭐다? 위안화가 떨어져서 코인에 미친듯이 돈이 들어온다. 안 버텨도 상관없어요, 형님들. 안 버텨도 좋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으면 알트코인 랠리 온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으면 11만 달러, 12만 달러까지 도달하면서 비트코인보다 위험한 자산으로 간주되는 알트코인들이 당연히 주목받겠죠. 왜? 비트코인 사기 안 냅둔다니까. 비트코인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천상계의 코인이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 비트코인이 가는 동안 알트를 더 많이 올려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상한 알트코인들 혹은 메이저 코인들, ETF 들어가는 코인들 위주로다가 돌림 펌핑 되면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100만 장자 14억, 10억 갖고 있어도 1비트코인 못 산다고 이야기 들었죠, 형님들.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일정 수준 이상의 알트코인들이 활기를 띨 것. 일정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형님들? 메이저 알트코인. 그 메이저 코인들이 뭐다? 도리나티 포트폴리오, 트럼프 백악관 코인. 아시겠죠? 연방준비제도가 재무부가 대규모로 돈을 찍어낼 거라는 전망. 연준도 돈 찍어내는 겁니다, 형님들. 중국은 같이 져라. 맨 돈 찍어내는 거예요, 형님들. 10년물 국채금리 올해 4% 하회. 대체 투자로 비트코인 주목. 이 이야기는 뭐야, 형님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형님들? 코인 오르는 겁니다. 트럼프발 침체 우려에 미 국채금리 급락, 달러도 약세. 달러 약세 원하는 거 뭐예요? 트럼프. 오르는 건 코인밖에 없습니다, 형님들. 전부 다 빠지는 거. JP모건 트럼프 관세 정책, 미국의 경기 침체 초래. 연준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형님들?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죠, 형님들. JP모건 연준 5월 회의 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언제 나왔던 거? 4월 5일. 요거는 4월 7일. 아시겠죠, 형님들? 확 빨라졌습니다. 요러다가 시장에 반영된다. 요지랄 해갖고 쏘면 그냥 바로 쏘는 거야. 이번에 관세 딜레이 하기로 했다.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혹은 중국이 버틴다고 해갖고 위안화 절한다. 요거 전부 다 뭡니까? 코인 떡상하는 신호.
호재가 흘러 넘칩니다. 금값이 70만원 한돈에. 일경원이 넘는 돈 놀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 현금 보유 선택.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면 코인 올라가면 코인으로 갑니다. 주식보다는 코인. 부자들 캐시, 일본 부자들 캐시, 싱가포르에 놀고 있는 캐시, 그리고 중국에 엄청나게 있는 캐시, 전부 다 형님들 아시아 자금, 아시아 한중일이 들어와야 진짜 떡상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그게 핵심 포인트야. JP모건은 경기 침체 확률을 40%에서 60% 상향 조정했다. 조정 이제 해도 좋죠, 형님들. 독일이 버틸려고 1200톤 금괴 인출 검토 협박하는 거죠, 형님들. 미국의 부유층 트럼프 불확실성 속으로 영국으로 자산 이동. 이 영국으로 왜 옮긴다고 했어요, 형님들? 누구 돈이라고 했어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건 너무 재밌어. 그 무슨 꼭 동네 속국장난 하는 것 같아. 국제정세 보면 드루아 자금이잖아. 진짜 돈 많은 애들, FTX에서 자금 세탁해갖고 돈 받았던 애들, 졸린시키한테 그거 어떻게 되면 애들 돈 숨겨야지. 이거 일론 머스크가 차내면 다 압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 형님들? 영국 가는 거요. 미국 절반 이상 트럼프 경제 정책에 불만. 월스트리트 저널 못 믿죠. 월스트리트 저널 당연히 뭐 불만 있을 수 있어. 주식 빠지고 코인 빠지니 누가 좋아하나. 근데 이거를 해야죠. 이 뒤에는 근데 누가 있어요, 형님? 백단에는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있습니다. 월가의 대형 은행들, 걔네들이 트럼프를 당선시켜줬고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까지 않는 거예요. 관세로 다 압박해. 그럼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지, 형님들. 그럼 투자자들이 신뢰도가 어떻게 돼? 약화되니까 안전자산 을 선호하죠, 형님들. 비트코인하고 금 주목하게 되고, 비트코인 상대적으로 강세되는 부분이 있고 주식과 상관관계가 약화가 되죠, 형님들.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상승장 돌입하면서 디커플리 확정되면서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상승한다. 이런 부분 아시겠어요, 형님들? 국가 간 관세는 상대 국가의 신뢰도 하락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첫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 국채를 매각한 자금이 어디로 갈까? 단순히 생각해서는 금 이외에는 대체 자산이 떠오르지 않죠, 형님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 그렇게 되는 거죠. 대공황 직전에 움직인 금융 엘리트들, 버다르 바로, 조지 베이커, 제시 리모어와 JP 모건 그룹, 얘네들이 주식을 다 먼저 팔고 쇼 포지션 했다는 거, 요런 거죠, 형님들. 그리고 요때 또 대박인 게 또 루즈벨트도 있었죠, 형님들. 루즈벨트가 행정명령 6102로다가 금 보유를 불법을 시켰습니다. 불법. 그리고 나서 금을 갖다가 다 헐값에 넘기도록 하고. 그러니까 정부를 믿어서는 안 돼. 정부를 믿지 마.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어. 미국도 금을 갖다가 뺏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다 뺏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인상을 했죠, 형님들. 35달러, 약 69%. 이렇게 사전에 금을 보유한 자들 개인 몰수 대상이었죠. 연방준비제도 주요 금융기관 고위층 인사들은 예외로 루즈벨트 인맥 안에 있던 금융인들 비공식적으로 금을 보유하거나 금 관련 채권 기업에 미리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해서 엄청나게 또 벌었죠, 형님들. 71년 닉슨 대통령이 폐지를 했잖아. 근본이 이제 못하고 신용화폐제로 넘어간다고 했잖아. 근본이제가 폐기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 연준이 강화됐어. 근본이제가 요때 끝났고 연준이 강화됐죠, 형님들. 그래서 자산 중심이 금에서 국채, 기업체, 주식 일로 해갖고 지금까지 미국이 주식하고 채권으로다가 지금 조절을 한 거죠, 형님들. 금융 시스템이 재편됐고 요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요런 걸 다 알고 움직였다는 거죠, 금융 엘리트들은. 대공황 때도. 소수의 금융 거물들은 상 거품을 인지하고 미리 대응함. 연준과 연결해서 정치권 루즈벨트가 커넥션 통해서 금 몰수 정책 이후 수익 구조. 일반 대중 주식 폭락, 금 몰수, 실업자 피해자였고 시스템 상위에 있는 자들은 이기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형님들? 지금의 현 상황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일부만. 워렌 버핏 2024년 1분기부터 미친듯이 주식 팔았습니다. 애플, TSMC, HP 해갖고 현금 비중을 1,500억 달러로 이상 확대했고, 제프 베조스 팔았지, 형님들. 아마존 주식 80억 달러, 1,500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지미 다이먼 작년 초에 팔았습니다. 바로 팔면은 욕 처먹으니까는 1년 전에 판 거죠, 형님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 중이냐? 번이 폐기하고 신용화폐제로다가 바뀌었다면 지금은 뭘로 바뀌는 거냐? 신용화폐제에서 비트코인 디지털 본위제로 바뀌는 거예요. 디지털 본위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워렌 버핏, 제프 베조스, JP 모건 CEO 주요 인물들이 주식 매도하고 현금화하고 금과 실물 자산 이쪽으로 다 넘긴 거죠, 형님들. 일부는 트럼프의 정책의 흐름을 예상했거나 미리 조율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당선시킨 겁니다. 요거 다 얘기한 것처럼 주베트의 금 몰수 이후 금값을 재조정한 것처럼 트럼프 시대에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중심 자산으로 재편되는 전환기. 과거에는 금이 몰수되었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제도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재편되는 중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과 부동산의 충격,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핵심 자산에서는 선제적으로 올라탄 소수 도리나티장들, 요거를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게 뭐다? 도리나티. 근본이제 우주체제 요때 했죠. 근본이 근본이 폐지 71년도에 있었고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1차 일본 포함 달러 가치 인위적 절하가 있었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번에 2025년도 제2의 플라자 합의는 뭡니까, 형님들? 중국 중심 글로벌 통화 조정 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중국 보러 하라는 거예요. 시진핑 보러 하라는 겁니다. 네가 뒤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그럼 어떻게 돼? 중국이 막말로 이건 뭐냐면 이때까지 미국이 팔아줬잖아. 그리고 국채를 중국이 사줬어. 그 노동력은 중국이 다 썼죠, 형님들. 미국은 소비만 하고 즐기기만 했어. 근데 지금 와서 뭡니까? 네가 번 돈 다 내놔. 아시겠죠? 중국한테, 시진핑한테 네가 번 돈 다 내놔가 되는 겁니다, 형님들. 그게 뭐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하고 현재 중국 두 사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핵심 구조는 똑같죠, 형님들. 강제 절삭 압력,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 주도 통화 질서 재편이라는 맥락에서 똑같죠, 형님들. 플라자 합의 일본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 엔화 절상에서 수출 경쟁력 약화되고 경기 둔화됐죠, 형님들. 금리나 대출 확대, 유동성 건고 미친 듯이 돈 찍어내고 했었죠, 형님들. 주식 부동산 다 작살나고 잃어버린 30년 됐고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절상 압력에 굴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출 둔화, 제조업 기반 흔들림, 중국에 들어갔던 돈, 해외 돈이 다 빠져나오고 중국 부자들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 자금을 두지 않고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또 탈출하게 됩니다. 위안화 절하를 하든 절상을 하든 뭡니까, 형님들? 전부 다 암호화폐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 거기 있는 돈 어차피 이 나라 안 된다, 작살 났다, 돈 갖고 떠나거나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비트코인. 일본은 수능과 부양을 반복하다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중국은 절상 압력과 내수 부양 사이에서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과잉, 청년 실업, 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 리스크가 큰 중국은 내부 자산보다는 외부로 자산을 분산하려는 수요가 크게 작용할 수 있죠. 한편 미국 역시 주가 하락, 실업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연준은 다시 유동성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고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금, 비트코인, 희소성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는 흐름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형님들. 이는 신용화폐 제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채와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흡수되겠지만 연준의 화폐 발행권이 폐지가 됩니다. 이 화폐 발행권 폐지가 누구한테로 간다고? 대형 은행들, JP 모건, 골드만사스 뭐 이렇게 은행들, 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가 연준이 되는 거랬죠, 형님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그래서 연준을 날려보려는 계획. 지금 1타 몇 핀지 몰라. 너무 좋죠. 전부 한 번에 다 되니까. 결국 일본이 근본 위제 붕괴 후 채권 본위로 자산을 옮기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금과 비트코인 그 중심으로 이동하는 디지털 실물 혼합 본위제 전환기라고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본위제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하지, 형님들. 워렌 버핏, 제프 베조스, 지미 다이먼 지금 현금 막대하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 돈 어떻게 할까?
중국이 땅을 해갖고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을 때 돈이 만약에 이제 싼 기업들, 도산하는 기업들을 줍줍하거나, 아니 우리나라 부동산 줍줍하거나, 아니면 일본 줍줍하거나, 아니면은 코인 관련된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자금들이. 그러려고 돈 뺀 겁니다. 알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수용한다면 일본처럼 내부 버블 리스크가 커지고 자산 이동이 과속화되면서 이로 인해 글로벌 고액 자산가들은 디지털 본위주의 흐름에 탑승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 월가에서 SOS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 했더니 뭐예요, 형님들?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 조지 소로스 왼팔이 관세 미에 수십억 달러 가져와 아름다운 강령이다. 이거는 도리나티와 또람프, 일론 머스크, 그 백악관 핵심 요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비트코인이 대표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다. 안전자산 당연히 되죠, 형님들.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판때기를 만드는 거니까. 비트코인 주도권 강화, 알트 시즌보다는 전략적 투표가 중요하다. 알트코인이 떡상하게 됩니다. 투자자들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자금 이동. 답 나왔죠. 금 가격 따라간다면 조만간 10만 달러 돌파할 것 정해진 겁니다. 100만 달러도 갈 겁니다, 형님들. 트럼프 관세, 안전자산화 도피 촉발. 형님들,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연준이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서헤이즈 중국 통화 정책, 비트코인 강세장 나올 수밖에 없죠, 형님들. 말에 얼마까지 간다? 3억 6천. 알트 개떡상 하는 거죠, 형님들. 코인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파티가 시작되었고 그 중심 국가는 중국이 자리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임기 동안 이 파티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파티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진핑이 부담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형님들? 이 파티, 코인의 파티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중국이 부담한다. 따거 누구? 시진핑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트럼프 관세 파티의 주인공 시진핑,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따거가 딴 거 있어. 술값 내면 따거지. 아시겠죠, 형님들?